네, 이번 시간에는 교차 상태 회복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하는 알고리즘에는 아까 이제 탐자는 우리가 그 교차 상태를 회피하기 위한 알고리즘에서 탐자는 알고리즘을 썼었는데요. 그런 이제 동일하게 이제 그 교차 상태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탐지하는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교차 상태를 회복시키는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교차 상태 회복에 대한 특징으로는 교차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상태 알고리즘을 언제 수행할지 결정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얘가 뭐 1시간에 한 번씩 수행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5분에 한 번씩 수행해도 되는데 그게 얼마만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건지에 대한 교차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를 새로운 알고리즘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걸 이렇다고 해서 상시적으로 계속 수행하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자주 수행하면은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그만큼 자원을 계속 하나의 CPU 자원을 계속 소모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우리가 교차 상태를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교차 상태에 빠진 프로세스를 빨리 발견하면 자원을 빨리 회수해주고 그다음에 교차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몇몇 개의 프로세스들이 지금 다 동작 안 하는 상태인데 이거를 빠르게 해결해 주는 상황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성능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걸 또 이제 자주 실행하지 않으면은 성능은 프로세서가 이제 멈춰 있는 프로세서들은 종종 있겠지만 그래도 성능적으로는 또 좋아진다라는 이렇게 반대 상황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만 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탐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에 필요한 회복 알고리즘까지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담까지도 요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탐지 알고리즘은 앞에 있는 은행가 알고리즘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베일러블이랑 얼로케이션이랑 그다음에 리퀘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만 자료형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는 당연히 그 현재 지금 그 교차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아까 앞에서는 뭐가 중점이었죠? 그러니까 아직 교차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자원이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그 남은 자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자원이나 남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히 생각했는데 지금은 교착 상태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조금 더 자원은 조금 덜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넘어가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교차 상태 알고리즘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워크랑 피니쉬라는 걸로 나타내고 있고 뭐 i 값을 증가시키면서 이제 우리가 변경해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단계는 뭐 그렇게 비슷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단계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리퀘스트랑 내가 지금 할 일 워커에 대해서만 이제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 끝나게 되면은 동일하게 다시 여기로 값을 복귀시키고 그 다음에 피니쉬를 true로 만들어주면서 모든 애가 true면 지금 교착 상태의 잘못 얘기했네요. 모든 상태가 그 피니쉬 이 true가 안 된다면 모든 애가 true로 떨어지지 않고 false라면 한 바퀴를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펄스라면 이때는 교차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 있는 회피에서도 우리가 그 안정 상태와 불안정 상태를 확인하는 거와 동일하게 얘는 교차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서 거의 비슷하게 동작한다 한번 넘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리퀘스트 요구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할당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vailable이라서 사용 가능인데 이건 빵빵빵 나오고 있는 건 아마 이 교차 상태를 체크하는 상태는 내 자원이 모두가 제로가 됐을 때 아마 실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원이 0이 됐어. 그럼 이게 교차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해줘라고 교차 상태의 알고리즘을 실행시켰겠죠. 그런 상황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처럼 좀 너무 그림 못 그려서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딱 해서 그 똑같이 계산하는 방법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놔두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애 같은 경우는 얼로케이션 돼 있는데 더 이상 요구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빵빵빵이었기 때문에 여기선 당연히 우리는 피니시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true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이 010이라는 값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퀘스트 돼 있는 건 있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돼 있는 게 더 필요한데 얘는 해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못 해주니까 넘어가게 될 거고 F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그럼 여기도 이제 01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도 요청되는 거 맞지만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자원을 다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30, 아이고 30이 아니죠. 예. 요거 하나 실수했다가 또 어디 가서 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
303하고 true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피니시한 건 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얘가 2번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요거 되는 게 한 개니까 요것도 충분히 우리가 해줄 수 있겠죠. 그럼 해주게 되면 다시 돌아온다고 가정을 하면 5 그리고 요까지 돌아오는 거죠. 리퀘스트 건 된 거는 돌아오는 게 아니죠. 예. 얼로케이션 돼 있는 것만 다시 돌아온다고 여기 적혀 있죠. 이렇게 얼로케이션 돼 있는 것만 우리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더해주면 2 4 맞겠죠? 그리고 true 얘가 세 번째로 끝나는 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애 P4번 같은 경우도 돌아오게 될 테니까 충분히 우리가 더 가지고 있으니까요. 4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고 5, 2 그리고 여기는 6이 되면서 true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 남은 애는 필요한 게 4개랑 앞에가 4개고 뒤에 2개니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서 4번 하며 그 다음에 5번 형태로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이 상태에서는 교차 상태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이제 지워서 true로 모든 애들이 true가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지막 단계에서 true가 아니라면 교차 상태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현재 모든 애들이 다 true가 됐기 때문에 교차 상태가 아닌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아까랑 동일하지만 C의 자원이 하나가 더 요청될 때 리퀘스트가 C의 자원이 P2의 C의 자원이 만약 1이라면 이런 상태면 교차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똑같은 데서 아까 여기가 1이었다면 교차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해 보고 싶지만 요 지금 얼로케이션이랑 그 다음에 어베러블은 없어도 되는데 얼로케이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더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얼로케이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뒷장에서 여기서 한번 다시 계산해 봅시다. 여기가 1이라는 이제 가정을 두고 이제 계산해 볼게요. 이거 아까는 여기 앞에서 보니까 여기 1이었다면 이게 안 될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W 빵 그다음에 피니시 이런 식으로 제가 똑같이 넣어놓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앞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101이 되면서 true가 될 거고요. 아까 얘는 못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fail하고 101 여기까지 맞는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가 요구되는데 여기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1을 제공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fail이 아까 여기가 true였는데 여기가 fail이 되면서 101이 그대로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나 얘는 그래도 우리가 실행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니군요. 여기도 없군요. 그럼 얘도 fail이 되고 10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여기 요 두 개가 없기 때문에 네 얘도 fail이 되면서 101 지금 이 상태로 교착 상태이다라고 우리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요 느낌만 보면 아까 앞에 있는 우리 앞에서 봤던 여기 있는 회피하는 알고리즘에서 이 상태를 확인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 상태면 어쨌든 여기에 유효한 자산이 하나 있기 때문에 유효한 데이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은 불안정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불안정 상태가 이제 교차 상태로 들어가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는 지금 교차 상태라는 거를 미연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차 상태를 파악한 겁니다. 요 데이터를 가지고 요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건 교차 상태라는 걸 확인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교차 상태를 벗어날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일단은 프로세서를 중단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프로세서를 중단하는 방법은 교차 상태인 모든 교차 상태 발생한다면 교차 상태라고 우리가 체크가 된다면 모든 프로세서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 상태에서 순환되기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으로 되겠죠. 우리가 컴퓨터 하다 보면 갑자기 뭐 하다가 막 멈춰있다가 한 번에 탁 꺼지거나 아니면은 블루 스크린이 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완벽한 해결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다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또 컴퓨터 잘 됩니다. 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해결책으로는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많은 수의 이제 연산과 이런 걸 폐기한다는 부담.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PPT 이런 거 저장해놨는데 그런 게 다 없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참 그렇잖아요.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를 하나씩 중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중단할 때마다 그러니까 교차 상태일 때마다 하나씩 중단하고요. 그리고 교차 상태 탐지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돌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 개 아까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있는 알고리즘, 여기 있는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여기 지금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여기 보면 얘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는 여기가 1일 때 지금 누군가 한 명만 없어지면 될 텐데 얘가 없어지면 교차 상태가 해결이 될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근데 우리 잘 모르는데 얘부터 없애버리는 거예요. P0는 사실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P0를 한번 없애보고 그 다음 P1도 없애보고 P2 없애니까 그때서야 교차 상태가 해결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이 P0와 P1을 없애는 그런 단계를 가져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교차 상태 알고리즘 호출하는 부담감도 커지게 돼요. 이건 엄청 단점이죠. 왜냐면 내가 아까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P1, 0, 1, 2, 3, 4가 있는데 2번 때문에 문제였는데 일단은 얘를 제거하고 얘 제거할 때마다 한 번 또 돌려보고 얘 또 하면 얘 한 번 또 돌려보고 그리고 또 이거 한 다음에 교차 상태 아닌지를 교차 상태 벗어났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단점들이 존재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의 중단의 우선순위도 선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사실상 2번을 바로 우리가 없앨 수만 있었다면은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먼저 그냥 프로세서 넘버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단계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보니까 괜히 의미 없는 애들 계속 프로세서와 이거와 관련 없이 교차 상태가 발생했는데 교차 상태 때문에 모든 애들이 다 멈춰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하나를 중단한다는 게 아주 쉬운 결정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서 중단이 쉽지 않을 수도 있으며 프로세서가 업데이트가나 어쨌든 좀 중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프린터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절반 정도 프린트하고 있는데 걔를 갑자기 중단시키면 프린트도 인쇄를 다 못하고 끝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저장도 못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 중단으로만 방법으로만 프로세서를 해결하는 건 완벽한 해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넘어가면 자원을 이제 선점하는 건데 아까 비선점이 문제라고 했어요. 아까 누군가는 자원이 없어서 그 자원을 다시 반환해서 어떻게 이제 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자원을 우리가 선점한 자원을 다시 누구한테 먼저 줄 건지도 사실은 얘 때문에 교차 상태가 발생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아무 자원이나 하나씩 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여기 이렇게 우리 썸이라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얘가 혼자서 독점적으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뭐 연관되어 있는 애가 프로세서가 있었고 독점적으로 쓰고 있는 애가 있었고 그렇다 칠 때 이 썸이라는 거 그냥 가져오게 되면 얘가 중간에 어떤 상태를 놔둬놨는지 모르니까 썸이라는 거를 제로로 만들어 버린다면 결국은 이 결과가 4만이라는 값이 나오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나오고 있었는데 얘를 그냥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얘가 그냥 P1이 다시 받았을 때는 그냥 2만이라는 값으로밖에는 표기가 안 될 거예요. 그럼 또 원하는 결과는 아닐 수 있겠죠. 저기 그냥 아무나 이렇게 선점으로 가져온다는 건. 그래서 자원을 잃어버린 프로세스는 정상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거고요. 선동된 자원 프로세스는 어떻게 또 처리하는지도 문제예요. 얘가 이렇게 선점하고 있다가 얘를 뺏었어. 그럼 얘는 다시 동작을 멈출 건지 아니면 대기 상태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건지도 좀 결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을 뺏겼던 애는 아마도 계속 자원을 뺏길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동일한 프로세서가 계속 자원을 선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한 번도 제대로 동작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만들었던 만약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썸이라는 애로 이 썸이라는 애가 이 프로세스죠. 이 스레드죠. 스레드 1번이 있었고 우리 스레드 2번이 있어서 동시에 2만 번씩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였어요. 2만 번씩 증가시키면 되는데 얘도 2만 번씩 증가시키면 되는데 얘가 선점하다 얘가 한 만까지 올려놨는데 얘가 뺏어서 선점해서 얘가 가져가요. 그러면 얘는 이 만이라고 올려놨던 걸 초기화시킨다면 계속 얘는 이 상태만 계속 반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얘가 계속 뺏어가고 얘는 또 한 만까지 올려놨다가 초기화되고 만까지 올려놨다 초기화되고 만까지 올려놨다 초기화되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얘는 계속 기아 상태로 끝나지도 못하고 계속 나와 있으면서 프로세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지금 P 스레드 2가 끝날 때까지는 이런 형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아마 교차 상태 무시라는 내용은 없는데 제가 이제 무시라고 이제 한 번 더 넣는데 요즘 시스템에서는 사실은 교차 상태 무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윈도우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윈도우만 우리가 여러 비교해봐도 이제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교차 상태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원은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교차 상태는 사실은 여기서 1년에 한 번 혹은 뭐 10년에 한 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윈도우 쓰다 보면 사실 블루 스크린은 그래도 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보실 거예요. 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시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 먹통이 됐다가 한두 개씩 꺼지는 거는 뭐 한두 번씩은 보실 거예요. 아마 뭐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보지 않을까 전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책에서 얘기하는 우리 교차 상태라고 하면 이제 다중 프로그램에서의 이제 교차 상태겠죠. 뭔가 입력이 자주 없고 딱 정해진 스케줄로 돌아가는 데에서 이제 교차 상태가 발생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고 이러면 교차 상태 발생 확률은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교차 상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빈도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전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좀 여기 컴퓨터에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냥 참고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물론 데이터가 한번 이제 제대로 날아가 보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많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또 요즘 시스템들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교차 상태 발생 시 교차세는 반드시 발생한다고 하지만, 교차세가 발생하면 가능성이 극히 적고 그 다음에 교차 상태를 피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교차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앞에서 봤던 예방이라든지 회피라든지 그 다음에 복구라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요즘에 접근하는 방법은 타조 알고리즘에서 타조가 이렇게 막 도망가다 보면은 이렇게 무서운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계속 이제 뭐 도망오면 이제 더 이상 자기도 지치다 보면은, 이렇게 타조가 있으면 여기 어떤 덩굴 같은 게 있으면요, 그냥 덩굴에다 머리를 이렇게 콕 박고 아예 밖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콕 박고 있으면 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머리를 콕 박고 밖에서 어떤 무서운 게 있더라도 자기만 안 보고 있으면은 괜찮다라는 그런 얘기에서 나온 게 이제 타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타조가 머리를 모래숲에다가 박고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차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교차 상태가 발생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안 하고 그냥 우린 멈추는 거죠. 뭐 윈도우에서는 대표적으로 블루 스크린이 교차 상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데드락에 대한 대표적인 예고, 그 다음에 막 우리가 하고 있으면 프로세스가 전체가 한번 싹 꺼졌다가 다시 이렇게 그냥 탁 하고 돌아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사용자한테 그냥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가는 스레드는 그냥 종료시켜보는 거죠. 그러다 시스템까지 재부팅도 시켜보고요.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까 아주 드물게 발생하다 보니까 교차 상태를 해결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윈도우나 유닉스나 아무래도 해결하려고 앞에 단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주의할 점은, 우리가 핵 시스템이라든지 뭔가 그 교차 상태 때문에 시스템이 오동작할 수 있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핵 시스템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미사일 등이 재시작으로 해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교차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미리 사전적으로 조치를 해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가장, 요거는 이제 별도로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가장 안전성을 요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위성 시스템입니다. 위성.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위성 많이 쏘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위성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요번에 쓰고 있는 요렇게 나로나 뭐 이런 미사일처럼 생겼죠. 요렇게 쏘서 올라가는 애들은 한번 올라가면 끝이에요. 한번 올라가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탑재되어 있는 게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 맞죠? 인공위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요번에도 뭐 그 인공위성 뭐 4개가 이제 사출하는데, 그때 하나가 사출이 안 돼가지고 이제 뭐 편대 비행을 못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런 인공위성 시스템은 최고로, 제가 알기로는 안정성을 최고로 높이고 있어요. 안정성을 최고로 높이고 있는데, 얘네들은 어느 정도까지 안정성을 높이고 있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관심 있고 또 펌웨어 개발하는데 관심 있으면, 저도 이제 들은 얘기여서 확실하진 않지만 거의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몇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리고 그 종사자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 CPU, MCU라고 하셨죠? CPU라든지 MCU도 고르지 않습니다. 함부로 고르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한 번이라도 우주에서 정상 동작을 했던 그런 CPU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얘네 보내는 거는 초창기에는 잘 모르고 마구잡이로 막 초창기에 올렸을 때는, 그때는 이제 CPU가 많지도 않으니까 그때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뭐 인텔 칩들이 많이 선택됐을 거예요. 그래서 인텔의 뭐
8080이라든지 아주 386이라든지 이런 제품들만 아직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온도도 되게 낮은 온도까지도 버틸 수 있는 이런 제품들로 CPU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이렇게 낮은 온도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냥 우리 프로그램 펌웨어 만들면 어떻게 만들죠, 여러분들? 시스템 영역이 있으면 우리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쭉 하고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만 쫙 만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세 개로 구분해 가지고 프로그램 영역에다 세 개로 구분해서 제일 먼저 동작하는 프로그램 여기, 이거는 정상적일 때는 항상 여기만 동작하고요. 그리고 이 똑같은 복사본을 여기다 하나 더 복사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예 이거랑 별도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우주로 나갔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AS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영역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계속 동작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동작하다가 어떻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쪽에 이제 뭐 메모리가 나갔겠죠. 뭐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 해서 오동작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리부팅을 해봅니다. 재부팅을 해주고 저는 다시 넣어줬다가 켜줬다가 원격으로 저는 넣어줬다가 켜줬다가 계속 반복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어느 정도 몇 번 이상 반복을 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 2번째로 동작할 수 있도록 여기로 점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동작을 하지만 정상적으로 또 동작이 안 된다면 그때는 아예 새로운 부팅으로 3번으로 점프하게 해서 이 3번이 동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건 교차 상태나 아니면 여러분 데드락 상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재부팅 해야 되는, 우리 뭐 펌웨어 여러분들 개발하다 보면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경험에 의해서 어떤 점프하는 곳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도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개 넣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교차 상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문제 나오는 거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때 어떤 시스템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시스템에 있냐에 따라서 그런 예외 처리 조건들이 되게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은행에 관련된 시스템이라면 은행의 돈이 제일 중요할 거잖아요. 은행의 돈이 없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한 보조적인 시스템을 넣어야 될 거고요. 우리는 지금 이런 운영체제에 통합적인 예능을 하고 있으니까 타조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렇게 신경 쓰지 않겠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맞춰서 교차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고객의 돈은 없어지지 않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그럴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제가 요 PPT를 갖다 사용했었는데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가 앞에서 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라 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기아 상태에서 우리가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 상태의 개념은 교차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한히 기다리게 하는, 얘가 여기도 얘는 이렇게 써서 딱 두 개 잡고 계속 쓰면 얘는 계속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얘는 아무도 해제를 안 한다면 여기 있는 두 명은 절대 식사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얘가 자기는 나는 잘 먹기 위해서 이거를 포크를 놔두지 않는다면은 아무 소비만 계속 한다면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 이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 되지만 얘네들은 요 포크가 없으면 절대 이제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무한히 기다리는 상태를 이제 기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드락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무한히 기다리는. 근데 데드락 상태랑은 좀 다른 게, 데드락은 현재 지금 교착 상태에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내가 그냥 양보를 하는 거죠. 얘가 양보를 해서 받지 않고 난 이것도 양보하고 이것도 양보하고. 사실 여기서 기아 상태가 발생하는 건 여기 있는 사람이 이걸 계속 잡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면 데드락이 되겠지만, 반대로 얘가 양보를 하는 겁니다. 계속 얘가 양보를 하는데 양보가 끝이 없게 계속 양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네 명은 맛있게 식사를 해요. 맛있게 식사를 하지만 양보를 하는 이 당사자는 아예 한 번도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은 우리 시스템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요. 얘 한 번 먹고 얘 한 번 먹고 얘 한 번 먹고 얘 한 번 먹고 양보하고 한 번 먹고 한 번 먹고 한 번 먹고 한 번 먹고 양보하고. 그러면 시스템에서는 볼 때는 데드락 상태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분은 기아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게 기아 상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드락 상태와는 거의 비슷하지만 내가 너무 많은 양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문제는 여기 이제 포크를 두 개를 같이 들어야지만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데드락 상태라든지 기아 상태에 안 빠지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를 한번 고민해 보라고 앞에서 한번 여러분 고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5명이서 이 포크를 잡는다든지, 지금 보시면 i가 만약에 5라고 가정하면 이게 이제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구조죠. 그래서 리눅스에 있는 코드 형식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포크를 2개를 잡고 웨이트 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이게 인계 영역, 식사하는 영역이 될 거고요. 다시 나와서 이제 다 반환해주는 그런 영역이 될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다시 이제 생각하고 요게 이제 계속 반복하는 상태인데, 만약에 사람이 5명이라면 내가 하나 잡고 반대쪽 잡으려 했더니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뼈를 잡고 하면 내가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양보가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 해결책은 철학자를 4명만 놔두는 겁니다. 4명만 놔두게 되면 양쪽에 있는 포크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짚는 것을 4명, 여기서 지금 해결책으로 몇 가지 제공하고 있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예 테이블에 4명만 동시에 앉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잡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철학자는 양쪽의 포크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올 때 모두 2개를 동시에 잡을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아예 잡질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시에 잡음으로써 인계 영역에 빨리 인계 영역에 들어가는 건 식사를 하는 거죠. 식사를 하고 다시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이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만 앉히거나 아니면 모두 2개를 다 잡는 거. 그리고 비대칭 해결 방법으로 홀스 번째의 철학자는 왼쪽 포크를 집은 후, 그리고 오른쪽 포크를 짚게 하고, 짝수 번째의 철학자는 오른쪽 포크를 짚게 한 후 그 왼쪽 포크를 짚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겹치게 한다. 아마 이게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예방에서 그 작은 숫자바에 포크에다가 번호만 매겨놓을 수 있다면 작은 포크를 먼저 짚게 하는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비대칭 해결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잠깐 제가 기아 이제 식사하는 그 철학자들을 먼저 말씀드렸던 건, 이거를 어떻게 포크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1번, 2번, 3번 방법을 여기선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 방법에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라고 놔뒀던 거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3가지의 해결 방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넘기면 사람을 아예 룸에 4명만 집어넣는 방법으로 여기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룸이라는 곳을 4명을 만들어 놓고 여기 4개 이상이 들어가면 아예 못 들어가게, 그리고 4명이서 식사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아까 제가 썼던 세마포랑 비슷하게 이제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명이 들어가면 더 이상 세마포는 발동하지 않고 더 이상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서 4명이서 어떻게든 이게 무조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도 굶어 죽는 일이 없어야 함. 그리고 교차 상태에서 해결책은 기아 상태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없음. 그러니까 교차 상태에 대한 해결책이 반대로 기아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데드락 상태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누군가한테 데드락 상태 해결책이죠. 데드락 상태가 발생하는 거는 누군가한테 양보를 시키는 거고요. 그 양보가 너무 많아지면 기아 상태로 또 역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차 상태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 중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제거할 수 없음을 알아셔야 되고요.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기다리는 작업을 발견하면 각 작업이 먼저 이제 우리가 발견이 되면은 해결을 하려고 이제 작업을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던 애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거를 조사하고 추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애들을 계속 추적해줘서 좀 더 우선순위를 높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걔한테 이제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기아 상태가 발견되면 즉시 새로운 작업을 보류하고, 새로운 작업을 계속 들어오면서 얘가 기아 상태가 계속 양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걸 보류시키고 기아 상태가 다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형태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번한 시스템 빈번하게 시스템이 보류로 처리량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이 요구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량이 감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이게 왜 기아 상태로 빠졌는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마지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모두 수업을 마쳤고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운영체제 5장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